여러분, 화려한 날들 13회 보셨나요? 지난 방송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한밤중 은호가 카페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강도가 들어온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강도 단순한 도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의심 들지 않으세요? TV에서 유독 그 강도의 신발이 유심히 비춰졌는데 아마 훗날 이 신발이 범인의 정체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강도 은호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동생 강호가 보낸 사람 중 한 명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미스터리한 인물 성희. 현재 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까지 붙여가며 감시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다음 회 예고를 보면 자신이 딸을 버렸으면서도 죄의식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녀가 은호에게 사실 내가 딸을 잃어버렸다고 가슴속 비밀을 고백하더라고요. 과연 그녀의 숨겨진 진짜 의도는 대체 뭘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정말 복잡한 가족들의 사연과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했는데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바로 지혁과 아버지 상철의 재회 장면이었습니다. 12회 엔딩에서 상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가던 중 길에서 핸드폰을 보며 환한 얼굴로 걸어가는 아들 지혁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바로 달려가 이놈 새끼 서울 있으면서 부모 걱정하는 줄 알면서 전화 한 통 안 하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을 텐데요. 그런데 상철은 그만 자신도 모르게 얼른 아들을 피해 몸을 숨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래 잘 있으니 됐다. 다행이다. 라고 애써 마음을 바꿔먹는 모습이 정말 짠했는데요.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도 차마 아는 척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상철은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지역과의 유학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늘 아들만 보면 죄인이 된 마음이었던 거죠. 아들에 대한 사랑은 넘치지만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무력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해 보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편 동생 강호의 폭언에 상처받은 은호는 공원에 혼자 앉아있다 불량배들에게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에 다행스럽게도 마침 상철이 나타나 내가 아빠라고 나서며 그녀를 구해줍니다. 이 장면은 혈연을 넘어선 상철의 따뜻한 마음이 은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은호는 상철이 자상한 모습에서 돌아가신 아빠를 떠올리며 펑펑 울었죠. 이 장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운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짠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카페에 혼자 남아 일을 하던 은호 앞에 도둑이 나타난 건데요. 눈앞에서 계산통 돈과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려 은호는 테이블 아래 숨어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일이 일찍 끝난 지혁이 카페로 돌아오면서 구원자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온몸을 던져 도둑을 몰아내고 떨고 있는 은호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요. 차 안에서 잠든 은호를 바라보는 지혁의 따뜻한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 신고까지 도맡아 해주는 지혁의 세심함에 은호의 마음도 흔들리는 듯 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성재가 치고 들어옵니다. 성재는 지난번 지혁이 여자와 헤어진 소식을 전해주면 영화를 함께 보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은호에게 영화를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는 은호와 성재가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지혁의 날선 반응이 어떨지 기대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혁이 건축 관련 사업을 하게 된 진짜 이유도 밝혀졌는데요. 지혁은 건축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 유학을 꿈꿔왔습니다. 상철은 그런 아들을 응원하며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막상 그가 3학년이 되어 코넬 대학 입학을 눈앞에 두고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수술비 때문에 상철은 보내줄 수 없다는 말을 해야 했고 지혁은 그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서 지역은 가난이 아픈 상처가 됐습니다. 상처를 입은 부모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어린 아들에겐 그 선택이 고통스러운 희생이라 느껴졌던 거죠. 한편 성인은 은호를 만나 자신이 과거 딸을 잃어버렸다고 슬쩍 과거를 흘리는데요. 훗날 자신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을 잃어버렸다고 미리 밑밥을 쳐두려는 듯합니다. 성인은 은호에게 동정심을 얻어 경계심을 허물어 보려는 의도인 듯 보이는데요. 나도 당신처럼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서 은호에게 친근감을 유발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발판을 마련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입니다. 은호는 성희의 비밀을 듣고 묘한 끌림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성희는 은호가 스스로 자신이 성희의 잃어버린 딸일 거라는 추측이 들도록 만들려는 복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성재의 마음도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직진하는 수빈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렇지만 수빈은 다음 회에 10번만 더 만나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성재는 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수빈에겐 상처가 되겠지만 성재는 조건을 먼저 보고 덤비는 그녀가 왠지 끌리지 않습니다. 은호가 잘 되길 바라며 지켜보던 성재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은 그런 성재와 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괜한 질투를 느껴 심통이 납니다. 12회 엔딩에서 지역은 은호에게 동업하자고 제안하지만 다음 회 예고를 보니 오히려 은호는 지역에게 사무실을 얻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제안은 무산되는 듯한데요. 그 순간 지역의 마음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실망감보다 어쩌면 은호가 성재에게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더 커질 겁니다. 지역은 은호와 함께 일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될 거라 생각했지만 은호는 아직 그와 함께 일하는 게 고통일 수도 있죠. 게다가 지역이 어떤 확신을 준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녀의 마음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으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호와 지역이 동업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